안녕하세요. 우쿨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읽기 문제가 시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읽기의 문제나 학습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읽기의 문제들은 시각 기능들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요. 독서 능력들과 연관성이 깊다는 연구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봐도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80% 정도가 됩니다. 정보라는 건 우리가 보고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정보들이 쌓여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80%, 청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10%, 그리고 나머지 감각들로 받아들이는 게 그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의 퍼센테이지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이 배제될 수가 없겠죠. 오늘은 이 시각 기능이 읽기 능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례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기에 쓰이는 시각 기능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눈을 모아서 유지하는 융합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에 있는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절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인 세 번째, 안구를 이동해서 글자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안구 운동 능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능력들을 토대로 우리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면 내가 보고 있는 학습지는 또는 책은 어떻게 보일까요? 흐릿하게 보이면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글자를 명확하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글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갈라졌다가 하나로 보일 수 있게끔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구를 움직이는 능력은요, 안구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데, 안구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글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둔산센터라고 하는 글자를 본다고 치면은 둔, 센, 산, 터 이런 식으로 글자 위치를 못 찾는 시각적 난독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구를 잘 모아서 유지할 수 있는지, 글자를 읽을 때 안구 운동이 잘 되는지, 초점은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안구 운동 테스트기를 통해서 독서를 하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기록을 해봤는데요. 영상 기록을 봤을 때 두 눈 유지가 잘 안 되고 위치를 잘 못 찾는 경우들은 글자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줄을 놓치고 다시 돌아가고 손으로 찌푸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근데 안구 운동도 잘하고 두 눈 유지도 잘 되는 눈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요, 영상상에서 두 눈을 정확하게 위치를 잘 찾고 글자를 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시각 기능 이상 때문에 책을 보는 것이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책을 볼 때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다, 또는 글을 읽을 때 글을 위치를 손으로 짚으면서 찾으려고 한다, 또는 책의 줄을 계속 놓치고 다른 줄을 읽으려고 한다, 책을 너무 천천히 읽으려고 한다, 책을 읽는 동안에 너무 피로해하고 눈을 계속 비빈다, 또는 글자를 보고 난 이후에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책을 읽어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책을 내가 읽는 것은 싫어한다. 이런 증상들은 시각적으로 글을 읽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례가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요. 두 사례 모두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대부분 틀리는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책 읽는 것은 다 잘 읽습니다. 그리고 자세 틀어짐 같은 것도 크게 보이지 않고요. 눈도 많이 피로해 보이지 않습니다. 줄을 놓치지도 않고 잘 읽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각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점점 가까이 가고 줄을 계속 놓쳐서 손으로 짚으려고 하고 자세를 계속
치우쳐서 어떤 편한 방향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 경우에도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를 더 좋아하고 자기가 읽으면 책을 보기 싫어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정보 처리, 시각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확인해 보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을 잘 못하고 보고 따라 쓰는 것도 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시각적 이상에 의해서 글을 읽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각 기능을 안경이나 또는 시기능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준 이유를 보면은 글을 읽는 시간이 길어지고 글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글을 읽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된 걸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구 운동 테스트기를 해봐도 글자를 놓치는 빈도수가 적어지고 글을 좀 더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 기능 이상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학령기 이전에 검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법으로 설정해 놓고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시각 기능 검사를 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80% 정도가 되고 시각적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학령기에 들어갔을 때 학습하는 데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각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학업을 할 때 글위치를 놓치고 친구들보다 도태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것이 더 싫어지고 오랫동안 보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아이들은 저한테 찾아왔을 때 부모님이 아주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언가 집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책을 보지 못하고 학습하는 게 어렵다면 부모님이 첫 번째로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는 모든 능력의 거의 대부분은 시각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시작은 시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는 것이 어려우면 배우는 것이 느려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의 문제 조기에 발견해서 시각 기능 이상을 올려준다면 학습을 하는데도 충분히 개선 효과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쿨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쿨로 신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